청년, 그리고 통일. 기성세대들은 흔히 요즘 청년들은 통일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청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떤 짐을 안고 살아가는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청년들 가운데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삶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이생망이라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민족 문제에 관심 가지라 하면 꼰대로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통일에 다가설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최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몰입합니다. 자신의 경제적 문제와 힘겹게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둘째, 책상에 앉아 게임하고 수다 떠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통일에는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대답하는 학생이 드물 정도입니다. 셋째, 통일 관련 교과목 수도 적을 뿐더러 이론 강의에 치우쳐 있습니다. 더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의의 주된 내용이 달라집니다. 진보 정부에서는 통일을, 보수 정부에서는 안보를, 지금 정부에서는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행한 서독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점을 시사합니다. 먼저 통일 교육은 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 담당했습니다. 이 센터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조직은 내무부 소속이었지만 예산은 독립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센터장은 여당이, 부센터장은 야당이 담당했습니다. 22명의 여야 하원으로 감독위원회를 두어 서로 견제하게 했습니다. 둘째는 1976년 보이텔스박 협약을 기초로 통일교육을 실행했습니다. 이 협약은 진보와 보수 인사들이 합의로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한 결론을 강조하는 행위 금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주제는 교실에서도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자기 이해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독은 이 협약을 통해서 진보와 보수의 사회적 갈등을 줄여 나갔습니다. 대학생 대상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자고 제안드립니다. 그 방향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통일이 청년들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통일이 대학생들에게 이 생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7080 경제의 환한 빛으로 몰아낼 수 있음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7080 경제는 남북한 8천만 결례가 7만 달러를 누리게 되는 시대를 뜻합니다. 둘째는 통일교육이 재미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력시도 단위에는 가칭 한반도 평화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통일교육 방식이 교실의 벽을 넘어 평양, 백두산 천지를 지나 유럽으로 고속철도를 타고 달리는 경험을 하게 하자고 말입니다. 4차 산업시대의 가상체험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중앙정부는 재정을 담당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특화된 통일교육이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통일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지속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에게 시대의 흐름과 세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통일나무는 성장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뿌리는 약해지고 결국엔 고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